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사회에서 나를 좀 세우고 싶다. 이런 욕망에 대한 글입니다. 누구나 사실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이런 강한 마음이 어쩌면 부정적이고 좀 수동적인 특성일 수 있다. 이런 좀 도발적인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특히 재능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요. 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때로는 좀 공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이 주장 파헤쳐 볼까요? 먼저 이 글은 왜 그렇게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좀 비판적으로 볼까요? 심지어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글쎄요, 수동적 특성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 반응에 너무 기대기 때문이란 뜻일까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 글의 핵심적인 시각은 그거예요. 외부 세계, 그러니까 사회가 주는 인정이나 보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되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칭찬이나 명성 이런 것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쉽게 사라지고요. 마치 그 냄비 위에 김 서리는 것처럼 덧없다 이런 비유를 쓰거든요. 심지어 사회적 평판이 바뀌면 어제는 칭찬이었는데 오늘은 막 비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요. 전적으로 외부 반응에 기대는 거니까 그래서 수동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일시적이고 외부 의존적이라서 수동적이다. 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인정에 매달리는 걸 두고 피상적이고 공허하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욕망에 좀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뭐 교사나 연설가 같은 위치에서도 때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협하거나 탐욕스러운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자기를 돋보이려고 한다고 지적해요. 아, 그렇게까지요. 네. 결국 이런 덧없는 걸로 빛나고 싶어하는 욕망은 이게 무의식적인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와,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이네요. 사실 외부의 인정이 전부처럼 느껴질 때도 많은데 그게 허상일 수 있다니 좀 섬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글이 여기서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헤르메스주의적 관점이라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게 흥미로웠어요. 이 관점에서는 이런 현상을 또 어떻게 보나요? 맞아요. 그게 또 이 글의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그냥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해석을 내놓는 거잖아요. 이 헤르메스주의적 관점이라는 건 뭐 숨겨진 의미나 이면의 원리를 찾으려는 어떤 고대 지혜 전통 같은 건데요. 여기서는 사회적 인정을 막 갈망하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아, 역할이요? 부정적인데도요? 네, 바로 반면교사로서의 역할이죠. 아하, 반면교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긍정적인 특성들, 예를 들면 뭐 조용히 자기 내면을 가꾼다거나 아니면 드러나지 않게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삶의 가치요.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들을 마치 그 체스판 위의 조례에 비유하더라고요. 체스판의 조리요? 네, 뭐 스스로는 잘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더 큰 그림 속에서는 긍정적인 가치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실패나 부정적인 모습조차도 다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인 셈이에요. 와, 그 관점은 정말 신선한데요. 실패나 부정적인 모습까지도 큰 그림 안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니? 그럼요, 이 글은 개인이 이런 부정적 욕망의 덫에서 좀 벗어나서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 이것도 제시하고 있나요? 그냥 덧없다고 아는 것만으론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핵심 열쇠는 바로 인식이에요. 인식.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요. 이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갈망이 나에게 궁극적으로는 해가 된다는 것을 깊이 그리고 제때 깨닫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아, 이게 해롭구나. 이걸 명확히 인식하면 더 이상 그 영향력에 막 휘둘리지 않고 맞서 싸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깨닫는 거군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건 이제 시작이고 점진적으로 그 반대되는 긍정적인 특성들과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는 인간의 여러 특성들을 연결된 용기 속의 물, 여기에 비유하는데요. 연결된 용기 속의 물이요? 네, 한쪽 특성이 지나치게 막 높아지면 연결된 다른 쪽 특성에도 영향을 줘서 불균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 서로 영향을 주는군요. 그렇죠.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삶의 모든 차원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특성들을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비율로 함께 키워나가면서 완전한 내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내면 성찰의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뭐 단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꾸준한 과정인 셈이에요. 네, 사회적 인정이라는 그 달콤한 유혹하고 또 그 안에 숨어있는 함정,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향해서 내면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 살펴본 글이 우리에게 이런 좀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가치는 외부의 시선에 얼마나 기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좀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명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등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답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모든 특성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는 어떤 우주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 균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잠시 좀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